날씨 토크. 슈탁. 네, 여름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납니다. 근데 걷거나 활동을 하면은 땀이 더욱더 많이 나게 되죠. 이거. 근데 웃긴 게 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땀이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땀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네, 맞습니다. 신기합니다. 내가 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왔으니까 네. 솔직히 나랑 여름 진짜 잘 어울립니다. 네. 그래서 여름 동안 어떤 친구들이랑 비교하면 내가 땀이 별로 안 나옵니다. 하지만 겨울에서 땀납니다. 내가 네. 겨울 시즌 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겨울 너무 춥다고 몸이 레이어링 하니까 몸이 많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보다 겨울 동안 땀이 많이 납니다. 좀 웃기지 않나요? 네, 워낙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 오셔서 오히려 더위에 좀 적응이 잘 돼서 그런가 봐요. 예. 정말 땀을 어떤 사람은 많이 나고 또 적게 나고 이렇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테마 먼저 확인해 볼게요. 나와주세요. 여름철 땀과의 전쟁. 네, 땀이 너무 많이 나면 불쾌하고 찝찝해서 좀 싫어요. 저도 여름에 땀 진짜 많이 흘리긴 하는데 반면에 또 여름에 땀이 안 나는 사람은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땀을 어떻게 보면은 몸에 있는 나쁜 거를 배출해주는 하나의 작용이라서 좋을 때도 있대요. Yes,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땀이 많이 있으면 네, 훨씬 맞아요. 더 힘듭니다. 창피하고 불편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땀이 많이 흘리면 과연 좋을까, 건강에 나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Yes. 하죠. 네, 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와주세요. 네, 땀의 양만 가지고는 건강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학적 표현으로 발한이라고 불리는 땀은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신체 내 중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배출되는 수분과 전해질 등 이렇게 체액의 일부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땀 구멍의 개수가 다르고요. 땀 구멍의 크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이 안 나는 사람이 있는 거래요. 이거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은 비만인 사람은 보통 정상인 체구보다는 땀을 더욱더 많이 흘리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렇게 체표면이 커서 땀구멍이 많아서 땀을 더 많이 흘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와. 그래서 땀이 많이 난다고 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대요. 어머, 보통 사람들이 보고 네. 땀 좀 많이 나오면 좀 어렵다고 그런 힘들 것 같아요. 혹시 아프다고 좀 생각하지만 땀 많이 나는 사람은 일단 건강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름에 땀을 적게 흘리는 건 괜찮지만 근데 너무 많이 흘리면은 또 여기에 대한 걱정을 또 따로 해야 된대요. 아. 왜냐하면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피부 감염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차성 발한도 역시나 조심해야 하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이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은 이렇게 2차성 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에서 네. 땀 많이 납니까? 네, 근데 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해보면 약간 일반적인? 근데 여름엔 더욱더 흘리고. 다행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유독 손발에만 많이 땀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발에 좀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나도 진짜? 솔직히 몸 쪽에서 네네네. 땀이 별로 없지만 네. 손하고 팔 쪽에서 여름 동안 땀이 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예를 들면 구두 신고 맞아요. 걸으면 되게 스케이팅 같아요. 너무 끈적끈적하고 살짝 냄새도 납니다. 아이고 네, 창피하다. 유독 이렇게 땀이 발이나 손에 많이 나시는 분들 또 걱정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분들 한번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네, 유독 손발에만 땀이 나는 사람은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나 소화기에 열이 이렇게 몰려있는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심리적인 영향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고 스스로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병행을 하면 또 손과 발에 땀을 나는 거 조절할 수 있다고 해요. 와, 신기하죠? 그래서 손, 팔 보고 이렇게 몸이 스트레스 상태도 모니터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여름에 더워서 흘리는 땀이 아닐지라도 너무 땀이
많아지면은 또 사계절 내내 땀 많이 흘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한증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해요. 다한증에 대해서 또 알아볼게요. 네, 다한증이란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과도하게 땀이 많이 나는 질환입니다.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 감염증 등 전신대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일시적인 다한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친구가 손에 땀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아, 그거 친구 아니면 네. 네. 솔직히 여름 동안 손에서 그 땀 많이 나면 저기 데이트 가기 많이 불편합니다. 맞습니다. 누구랑 사랑하지만 그 사람들이 좀 손에서 땀 많이 나면 손 잡기도 좀 끈적끈적하고 네, 좋지 맞아요. 않아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손 발바닥에 나타나는 손발 다한증이 있고요. 또 얼굴과 겨드랑이 땀이 많이 나는 안면부 다한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과부 다한증도 있다고 해요. 다한증의 원인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스트레스, 심리적인 요인이 또 크고요. 긴장도. 맞아요. 그래요. 오케이. 그리고 땀이 많이 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또 땀이 많이 나면 글씨 쓰기도 힘들고 또 악수를 청할 때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사회생활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다한증을 방치할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등 합병증이 나타날 위험성도 있고요. 면역 기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까지 올 수도 있어요. 정신질환이 왜 오냐면은 계속 집중해서 손에 땀 많이 나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대요. 네. 이런 거를 초래해서 정신질환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한증이라고 여겨지고 생각될 경우에는 전문의를 찾아서 한번 해결 방법을 찾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서울에서 살고 네. 있는 사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긴장도 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 갈 때 좀 템플스테이, 좀 네네. 시원한 장소, 강원도 같은 장소 가면 그때 약간 리프레시하고 힐링하면 그것도 땀 쪽에서 도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 브로니 씨 같은 경우에는 땀이 많이 나면 어떻게 해요? 솔직히 내가 옛날 템플스테이 그 2박 3일 네? 동안 가서 그때 너무 평화, 피스풀하고 나무 참 많고 산 위에서 일해서 네. 되게 쿨하고 리프레시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으니까 네네. 땀도 많이 있었지만 잠깐 여행으로 가서 그 움직이하고 재미있는 여행보다 톤 다운, calm down 하고 그냥 맞아요. 명상 같은 것도 땀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를 발랐어요, 몸에. 파우더? 베이비 파우더. 아 그러면 좀 땀이 덜 나더라고요. 오케이, 그거는 여행보다 훨씬 더 싸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땀을 또 막기 위해서는 음식을 따로 먹을 수 있는데요. 음식 한번 보실게요. 네,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을 수 있습니다. 바로 건강 관리를 위한 팁인데요. 특히 여름 과일인 수박은 몸을 시원하게 해주고요. 이뇨작용을 도와서 열기를 식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여름하면 수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수박 있으니까 내가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하. 수박은 칼로리 별로 없고 되게 시원해줍니다. 맞아요, 건강입니다. 여름 수박 잘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면 소재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가뜩이나 땀 많이 나는데 통풍이 잘 안 되는 소재의 옷을 입게 되면은 오히려 땀띠도 생기고 그러니까. 더욱더 스트레스 받고 냄새까지 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의 옷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여름 동안 그 면서 약간 옛날 시골 한복 같은 옷을 입고 네. 되게 시원하게 봅니다. 맞아요. 그런 또 재질, 린넨 소재 같은 그런 재질이 또 따로 있죠. 네, 그런 걸로 통풍 잘 되는 소재로 골라서 입으시고요. 세 번째로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기력이 없다면은 생맥산을 먹깁니다. 생맥산은 약초와 인삼, 오미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름에 물 대신 마시는 음료로 동의보감에 소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우려내서 여름철 음료 대신에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차가운 것을 많이 먹지 않는 것입니다. 오. 차가운 것을 많이 먹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네. 있고요. 오히려 기운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라고 해서 너무 아이시한 이런 쨍한 그런 네. 시원한 음식 드시지 마시고요. 이열치열, 삼계탕. 맞아요. 이열치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느 정도의 땀은 흘리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살짝 땀이 나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몸 안에 있는 열기를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래요. Yes. 어쨌든 우리 여름철 땀 한번 잘 견뎌내보자고요. 네, 지금까지 날씨 턱. 이슈 토크 시간이었습니다. 네. 와, 진짜 짧은